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상황 판단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어쩌라고로 바꾸면 마음이 훨씬 나아집니다. 그 위기를 헤쳐나갈 용기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위기에 지지 말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어쩌라고. 자, 이제 용기가 좀 생기셨다면 지금부터는 투자의 신과 함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 힘든 월요일이었는데요. 이 월요일 앞으로의 시장을 헤쳐나갈 꿀팁을 전해주실 오늘의 투자의 신 소개합니다. 오늘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에서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로 운용형님의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월요일 잊지 마시고 운용형님과 앞으로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운용형님의 월요일 컴백을 너무나도 환영하지만 오늘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운용형님. 네. 오늘쯤에는 그래도 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지난주에 워낙에 급락을 겪기도 했고 주말도 그래도 잘 지나왔고 오늘 미장도 휴장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겠지 했는데 블랙 먼데이도 이런 블랙 먼데이가 없는 정말 까만 정말 새파란 시장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주도 누누이 투자의 신에서도 강조드리기를 계속 기다려라. 그러나 금요일 날은 반드시 사서 넘어가야 된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오늘 네. 급락했죠? 이럴 수가. 아니, 뭐 이럴 수가 보다 뭐. 이렇게나 떨어지나. 예. 예, 일단 오늘 그 내용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전략들,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하는지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오늘 정말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그동안 힘드셨던 거 모두 다 털어놓으시면서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해결책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채팅창에 정말 다양한 분들, 우리 많은 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같이 응원하고 위로하는 시간들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하면서 오늘의 투자의 신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유남유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그리고 샤이니즈백님께서 운용형님 젊어지셨어요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셨는데 그 효과가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잘 오셨고요. 살련님도 굿모닝이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꽃방울님 그리고 수익내서 집 바꾸자님도 잘 오셨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 님의 이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수익내서 집 바꾸자님 저요 저 하셨는데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자, 지금부터 크게 외치세요. 어쩌라고. 자, 그리고 그 어쩌면 좋은지 지금부터 저희가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닉네임 너무 무서운데요. 한 손에 농약 들고님 반가워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찾아오셨고요. 지금부터 1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운용형님의 꿀팁들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운용형님, 네. 이렇게 또 시장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긴 얘기, 7월달, 8월달, 9월달이 이제 어떤 시장에 또 큰 구조가 있겠죠? 7, 8, 9월에 대한 이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오늘, 이런 식으로 네. 오늘은, 긴 얘기부터, 당장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압축해 들어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긴 이야기, 7, 8, 9월이면 이제 3분기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3분기 달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3분기 증시 캘린더가 되겠는데요. 예, 3분기 증시 이제 7월, 8월, 9월 기본적으로 항상 보면
6월 달은 그랬잖아요. 6월 달은 언제지? 한 지지난주였나요? 6월 17, 18일 이제 FOMC 앞두고 그 전주 대략 보면은 한 7 내지 10거래일부터 이 가망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예, 그게 뭐 하나의 또 포인트고 그거 외엔 뭐 별게 없죠 또. 그쵸 이번 달 증시 보면 6월 달 초부터 좀 꿈틀꿈틀 조금 뭔가 이상하다가 네. 이상하다가 FOMC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 갑자기 좀 뭔가 끼울고 무거우면서 불안하다, 예, 불안하다 다이빙이 싶더니. 시작되더니 네. 결국 그 FOMC 이제 시점 그리고 FOMC 딱 이제 끝나니까 또 급반등이 나오는 타더니 오늘 다시 또 빠져서 오늘은 참 의아한데 예 저기 이제 예, 3분기 네. 이제 당장 이제 6월달 말과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은 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판국인가 하는 내용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캘린더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네.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뭐 자질구레한 건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굵직굵직한 그냥 방향성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지금 보면 올 이제 7월달 다음 달이죠. 6월달 말도 아직 뭐 거래일수가 남았지만 없는 이유는 뭐가 없습니다. 아, 뭐가 뭐 없어요. 굵직한 예. 이야기가 예, 뭐 별거 이슈가 없습니다. 없다. 6월달 말 저기는 뭐 이렇게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쑥쑥 틀 그럴 게 없고요. 네. 7월달 이제 가서 보면 7월 뭐 7일이라고 딱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항상 7월 7일 날 했었으니까 올해도 아마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7월 7일. 네. 아, 7월 7일은 또 제 생일이기도 하죠. 그래요? 예. 굉장히 좋은 날짜에 태어나셨네요. 연도도 7월 7일. 연도도 또 기가 막힙니다. 연도. 77년생이시죠. 그렇죠. 예. 주민등록 앞에 6자리가 우와. 770707이죠. 우와. 예. 굉장히 신기하네요, 괜히. 기가 막히죠. 어떻게 주민등록번호에 7이 4개나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요. 그래 저는 어릴 때 어. 정말 저는 막 행운을 쥐고 태어났는 줄 알았어요.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막 근거 없는 자신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나는 막 그 공부 뭐 대학교 입시 이럴 때도 네. 왠지 뭐 내가 좀 이렇게 막 미달로 막 서울대 합격할 것 같고. 그죠? 왠지 느낌이 그렇잖아요. 다 예. 이렇게 주변에서 다 도와주는. 난 770707이니까 나는 뭐든지 운이 좋게 뭔가 이 풀릴 뭐 것이다. 학교에 뭐 옛날에는 막 등급도 있었잖아요. 내신 등급. 그쵸. 그런 것들도 각 등급에 이제 이 커트라인 등수에 나는 왠지 걸릴 것 같고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릴 때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그러셨나요? 막 대학 갈 때 아이고 아니에요? 예 불운도 그런 불운이 없습니다. 예, 등급 산정할 때 보면은 이럴 제가 수가. 다음 등급 1등이에요. 네. 예. 아, 진짜요? 예, 가장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 한 등만 앞이면 등급이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도 보면 제가 딱 뭐 지원만 했다 하면 막 경쟁률 뭐 3대1, 뭐 2.5대1 이런 다 그런데 극과만 막 7대1, 8대1 되고 뭐 운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가지고 야 이게 770707만 믿고선 인생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 그런 아, 생각들이 그랬어요? 20대에는 들었었습니다. 예. 왜 없어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요? 어. 그때 뭐 어떨 때 보면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딱 시장이 그냥 딱 진행이 되면서 역시 나는 770707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770707이 뭐 다 이게 먹여 살린 건 반대로 아닌 거구나. 참 이 고생과 고통과 이게 또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 40대 이제 벌써 한 중반 넘어갔죠. 예. 네. 그래서 보면 예. 이게 뭐 딱 이게 운도 딱 균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이 보면은 어떨 때는 야 이게 좀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과분한 운이 좀 있는 것 같은 때가 또 있고 어떨 때는 야 이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저걸 뭔가를 하는데 뭔가 운이 좀 굉장히 없는 구간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고 뭐 살다 보니까 이게 운도 이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로. 7월 7일, 네. 우리 77년 7월 7일에 태어나신 명준우 운용형님, 지금 시장은 참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가운데서도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운용형님의 그 운을 좀 저희가 좀 뺏어올 수 있는, 뺏어온다? 아니 같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공유해야죠, 같아요. 공유. 그렇죠, 네. 공유. 공유, 그래요. 네. 공유 좋네요. 네. 자, 그래서 7월 7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지 드렸고요. 않고 뭐 네. 제 생일은 예, 삼성전자 뭐 삼성 실적 발표 뭐 네. 추정일 뭐 그럼 몇 살이죠?
계산하지 마세요. 네. 기분 좋지 않네요. 네. 저기 이제 7월, 저기 중순, 거기 가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겠죠. 7월 15일에서 이제 한 8월 달 중순 정도까지. 그거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렇죠? 그쵸, 있겠죠. 실적 발표 분위기가 그 전체적인 이제 초반 분위기부터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는 분위기들. 당연히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증시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뭐 글로벌 증시랑 같이 연동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은 실적 발표 시즌 이런 거는 또 독자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글로벌이 보편적으로 비슷한 방향성을 갖겠지만 또 요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역시 또 이제 7월 15일 날 미국 파생시장 만기일. 파생시장 만기일도 미국의 파생시장 보면은 크게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죠. 뭐 이두저도 아닌 그런 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래도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나 또 자금이 큰고 이런 쪽들이 돌아놓고 보면 파생 만기를 딱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번 만기일은 그냥 공매도 엄청 쳐놓고 파생이 있어서도 이제 선물 이런 것도 매도 엄청 쳐놓고 아래쪽 최대한 아래쪽 반등만 나오려고 하면 또 아래쪽 해갖고 가급적 만기 지수를 아래로 맞추는 만기였구나 할 때가 또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이번 요 만기일 앞두고는 계속 뭐 선물 관련해서도 매수 포지션, 뭐 콜풋 이런 쪽도 가급적 콜 그리고 풋매도 중심 등등 해갖고 가급적 강한 만기가 유리하게 세팅해 놓은 그런 만기였구나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요인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대략 그 파생 만기일 전 한 1, 2주 구간 거기 있어서는 증시에 호재가 있고 또 이제 오를 요인이 많고 막 살려는 자금들이 막 들어오는데도 꾹꾹 누르는 때가 또 있는가 하면은 반대의 양상들도 또 있기 때문에 요 파생시장 만기일 7월 15일 그리고 이제 FOMC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7월 26일, 27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8일 새벽 3시 그렇게 되겠는데 역시 또 FOMC 의미 있겠죠. 그리고 FOMC의 영향력은 항상 보면 칠레 주식 거래일이니까 한 7월 18일 정도부터 그 영향권에 들어선다 그렇게 지금 보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보면 8월 달 FOMC가 없습니다. 8월 달에 FOMC가 없고 대략 보면 이제 8월 뭐 첫째 주, 둘째 주도 계속 이제 실적 발표 시즌 계속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8월 달 미국 파생시장 만기일은 8월 19일 날 있고요. 그리고 FOMC 없고 뭐 특별히 뭐 이벤트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그 정해져 있지 않은 이벤트들 그 시장이라는 게 꼭 FOMC 언제 한다, 실적 발표 언제 한다 뿐만 아니고 돌발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걸로 시장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빠지거나 하는 그런 류의 또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8월은 아마 좀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 그게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여준 게 8월 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보면은 9월 달은 그 FOMC 이제 9월 20일, 21일 그렇게 있으니까 9월 22일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은 새벽 3시 그렇게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FOMC 영향력은 7 내지 10거래일 전부터 그렇게 봤을 때는 한 9월 13일 정도부터가 FOMC 영향권에 좀 접어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9월 달 미국 선물 옵션 시장 만기일은 9월 16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뭐 이상한 것들 좀 써 있죠. 저 밑에 고배당주 영향력 때 이 부분이요. 이거는 해마다 통상적으로 근래 보면은 좀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다이어리에 각 시점마다 이걸 또 적어 놓습니다. 각 시점마다 어떤 섹터가 이제 갑자기 강해지는 시점, 어떤 sek터가 또 좀 저거해지는 시점들 그렇게 적어 놓는데 보통 보면 또 9월 달 중순부터 배당주 하면 고배당 하면 뭐 연말 어떤 이제 한 12월 26일, 27일 갖고 넘어가야 이제 배당을 받으니까 한 뭐 12월 달 돼야 이제 뭐 영향이 있고 11월 달 돼야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배당주들은 항상 9월 중순에 움직여요, 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초.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기관 쪽에서도 올해는 이제 그 연말 배당 관련해 갖고 고배당주들 이런 걸 좀 이제 사 들어가자. 또 뭐 나름 뭐 개인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계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배당에 대해서 그 이제 올해는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비중을 좀 이런 종목을 높이 가져가자 하는 것들을 주로 한 9월 달 중순 정도부터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초 정도, 물론 또 저기 한 11월, 12월 가서 거기서 좀 움직이는 배당주들도 있지만 주로 그 배당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초중순 정도, 네. 거기가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점들이라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9월 중순이 항상 또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서 한 11월 중순까지가 최근 연도들 보면은 주로 메타버스, NFT, 게임 엔터, 이런 것들 좀 시즌이 도래할 때가 반짝해갖고 한 달 반, 두 달, 아, 그래요? 반짝 그냥 또 시세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올해도 보면 그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그냥 작년에 올랐던 거 다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주가 기본 지금 뭐 작년 대장주들 한 7분의 1 토막, 거의 한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근처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또 7월달, 6월달 지금 장 안 좋았지 또 7, 8월 넘어가면서 또 어떤 상황들 또 저거 하다 보면은 한 9월달 중순쯤 되면은 메타버스 NFT 매물도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만 이게 뭐 시장이 조금 좋아지든 네. 뭐 등등 해갖고 수급 붙기 시작하면은 한 9월 중순, 11월 중순 이럴 때는 또 올해도 메타버스 NFT, 게임 엔터 이런 거 시세 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고 시점들 또 보다가 또 한 9월 중순 이렇게 쭉 봤더니 야 이게 또 그럴 때 되면 또 차트가 중장기 이게 많이 빠진 가운데 뭐 역배열 딱 이제 뭐 꼬물꼬물 하고선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은근히 또 영향가가 있습니다. 한두 달 동안에 또 올릴 땐 또 세게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9월 중순부터 보통 최근 연도들 한 5년 정도 놓고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영향이요. 종목들이 괜히 줄줄줄 빠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대형주고, 중형주고 그냥 뭐 이 대주주 양도세 이제 관련된 이제 그거 회피하자는 매물 때문에 줄줄줄줄줄줄 거의 한 12월 초순까지 장이 그냥 약한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올해는 이제 해당이 지난주인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 발표를 했죠. 대주주 양도세는 뭐 전에 뭐 10억 원 기준 막 이제 3억 원까지 낮춘다 뭐 등등 있었는데 100억으로 맞아요. 100억이면 진짜 대주주죠 이제. 맞아요. 이제 진짜 대주주지. 3억 10억은 뭐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투자 많이 하시는 있을 수 분들은 있죠. 충분히 거기에 맞아요. 해당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100억이니까 이제 이건 이제 해당 없음.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한 9월 중순 넘어가면 종목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도 이거 이제 회피하려는 그 네.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외국계든 기관이든 또 이제 종목들 이제 공매도 아이고 어차피 한두 달, 세 달 계속 매물 흘러나올 거 공매도 쳐놓고선 이제 받으면 된다 하고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요건 좀 좋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까지 일단 봤는데 네. 일단 하나하나 이제 요인별로 또 봐야겠죠. 요인별로 지금 보면은 FOMC 영향력. FOMC가 7월 달이 아까 7월 28일이었나요? 28일 새벽 3시. 네. 네, 새벽 3시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9월 달이 이제 9월 22일 새벽 3시 그렇게 되는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7월 FOMC는 많이 부정적 영향력보다는 어떻든 긍정이냐 부정이냐 놓고 봤을 때는 좀 부정적 부정에 더 영향력 가깝다? 그리고 후행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벌써 5월달, 6월달에 연타로 부정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죠. 특히나 6월이 너무나 강했으니까. 그 5월도 강했어요. 그쵸, 그렇긴 한데. 너무 강하니까 5월이 별로 안 강한 걸로 벌써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나 봐요. 네. 그렇죠. 5월달도 FOMC 영향력 맞아요. 아주 강했습니다. 예. 5월이 그렇죠. 5월 어린이날 그거였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4월 마지막 주, 4월 하순, 5월 초 넘어오면서 거기서 부정적 영향력이 한 또 강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또 6월달 그러니까 6월달 FOMC 들어와서 지난달에 그랬는데 예, 뭐 또 그러겠어 했더니 더 그랬죠. 여기는 지난 4월 말에서 5월 넘어올 때는 빠져도 엎어뜨리고 강하게 반등하는 쪽도 꼬셨다가 엎어뜨리고 이러면서 이걸 뺐었는데 네. 이번 6월은 그냥 뭐 다이렉트잖아요. 나 꼬시지 반등하는 쪽 꼬시지도 않을래 하고선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냥 거의 아래쪽으로 연타로 직진이에요, 그냥 그냥. 장 시작하면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무조건 그냥 내리꽂고 내려오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5월과 6월이 그렇기 때문에 7월은 네. 이게 또 3연타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항상 시장 어떤 이슈들도 심리가 이게 한 번, 두 번 하면은 연타를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대중 심리가 그렇게 쏠려버리니까 네. 시장 이제 움직이는 주체들, 특히 뭐 외국인 선물 뭐 이런 쪽들은 당연히 대중 심리가 이러면은 그걸 역으로 활용해야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으로 안 나오는데 일단 5월, 6월에 연속으로 나와서 네. 7월도 설마 그럴까 싶은데 근데 7월도 어쨌든 예. 빅스텝에 예. 대한 예고는 되어 있고 지금 계속 경기 침체에 그쵸?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이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때려 맞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7월 FOMC도 좀 많이 무섭기는 해요. 7월 FOMC 시점으로 보면 7월 28일이잖아요. 그 직전도 긍정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이제 네. 7월 28일로 가는 흐름이라 긍정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 거기는 열심히 어떻든 받치는 척이라도 할 것 같아요. 아, 예, 뭐 국내 뭐 연기금, 뭐 기관 이런 쪽에서도 예, 어쨌든 이게 강한 느낌. 뭔가 엎어지려고 5월달, 6월달 그래도, 두들겨 맞듯이 엎어지려고 하면 일단 뭐 선물이고 뭐고 한번 밀고 들어와서 받쳐주고 엎어지려고 하면 받치고 그러다가 결국 FOMC 끝나고 오히려 예, 이제 그럼 7월 뭐 28일 이후에 FOMC 네. 끝나고 8월 초 내려갈까요? 거기서 이제 우르르 그럼 막 받치던 그 힘들이 있는데 받치던 것도 이제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오히려 손절이 돼버리면서 그냥 강하게 빠지는 그런 구조가 아마 8월달 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네. 반면 9월 FOMC는 운용률 봤을 때는 긍정적 영향력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이제 8월달이 되면은 이제 빠질 거 다 빠지거든요. 한국도 이제 바닥 나올 거 이미 다 나오고 네. 미국도 바닥 나올 거 다 나오고 그런 와중에 만약 8월 달이 운용률 생각대로 뭐 2차 팬데믹 이슈까지 가미가 돼버린다면은 그럼 이제 9월 FOMC부터는 지금까지 논조와는 180도 다른 완전히 이게 오토리버스 해버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작년도 연초부터 계속 그 뭐 이제 긴축에 대한 경고 또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할 것이다 뭐 단계적으로 인상할 거다 급격히 인상할 거다 계속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 이제 그동안 그 언제 2020년도 풀었던 거 다시 회수 이런 부분의 얘기인데 만약 8월 달 상황에서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어버리는 양상 거기다가 2차 팬데믹 이슈까지 이게 가미가 돼 버린다면은 네. 9월 FOMC부터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이게 금리 인상이 아니고 원래 지금 계획은 12월 달까지도 계속 뭐 0.25, 0.75, 뭐 0.5 해갖고 금리를 계속 올린다지만 그럼 8월 달 말 9월 달 초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미국 뉴욕에서도 야 이거 이러다가 뭐 그냥 뭐 다 그 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야 이거 다 죽어. 그쵸 할아버지 예. 네. 다 죽어처럼 한국이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도 이러다 다 죽어 이 부분 나오면서 이제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오히려 다시 제로 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로 우선 금리를 다운 시켜줘야 이게 뭐가 된다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유동성도 네. 그 축소 단계가 아니고 유동성을 다시 2020년처럼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9월 FOMC는 갑자기 이게 선물 보따리 FOMC로 급변동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게 나오려면 8월 달에 또 금방 대차기 한번 한번 바닥을 좀 보긴 봐야 빠져야지. 된다. 예. 또 그런 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9월 달 FOMC는 엉뚱하게 2020년 뭐 3월 달 뭐 이후 FOMC들처럼 긍정적 영향력으로 갑자기 변모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네요. 이제 네.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시장 영향력 이 부분들이 되겠는데, 그쵸 뭐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익 둔화, 뭐 기업들 발표하면 주로 뭐 매출이 뭐 좀 빠졌다, 뭐 이익이 감소됐다,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심하면 실적 뭐 쇼크. 뭐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뭐 50% 이상 뭐 쇼크 그쵸 그런 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기대치 이상으로 뭐 실적이 좋았다 해갖고 어닝 서프라이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실적 시즌은 주로 이익도나 실적 쇼크가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고요. 역시 가장 근원은 네. 엔화죠. 원외환율.
원의 난율 목요일 날 그래도 엔화가 다시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원하는 뭐 지난주 급락 구간 속에서 계속 좀 약세였으니까 네. 뭔가 다시 한 9.8 원 수준이라고 올린 듯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뭐 금요일 또 오늘 하면서 9.5대로 지금 회귀가 돼 있는데 일단 이런 사항들이 지금 벌써 좀 2분기 중에도 계속 이어는 졌었고 그러니까 수출주들이 실적이 매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잘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또 빠졌다면 이익도 감소폭이 상당히 나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희한한 게 지금 FN가 이제 뭐 리서치 증권사들 리서치를 쭉 보면은 지금쯤이면은 이제 2분기 어닝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큰 컨센서스나 또 섹터별로도 이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뭐 예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잘 안 나와요. 잘. 네, 그러네요.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뭘 쓰기는 써야 되는 시점인데 쓰자니 사람들이 가뜩이나 지금 더 그 예, 불 증시도 붙는 안 좋고 저거 아닌데 어, 예, 뭔가 뭐 기름 괜히 붓는 꼴일까 그쵸 봐. 뭐 굉장히 좋은 얘기 같으면은 그래도 막 그쵸, 적극적으로 그쵸. 쓰겠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좀 못 쓰는 그런 느낌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다면은 실적 시즌에도 그래도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예상이 된다면 이번 실적 시즌도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 그렇죠.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수출주 그리고 대일 일본과의 이제 뭐 매출에 있어서의 어떤 네.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한 쪽 중심은 이익 둔화가 더 크겠죠. 강하니까. 예. 그리고 그 외 섹터들도 사실 또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벌써 한 우크라이나 전쟁 저것도 한 2월 달 중순이었죠.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제 또 교역이 위축되고 또 이 우리나라 어떻든 에너지 수입 국가니까 예, 이런 뭐 유가든 뭐 이런 각종 상품 가격이 급등한 것도 상당히 이미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2분기는 고착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익이 잘 나오기는 전체적으로 또 어렵고 전체적으로도 쇼크 나오는 섹터들은 꽤 나와도 서프라이즈 나오는 섹터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찾기가 어렵겠죠. 서프라이즈 나올 쪽이 지금 뭐 그렇다고 뭐 리오프닝이 해갖고 소비주도 만약에 있었으면 예. 이미 리포트가 나왔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주로 나오는 것들은 이익두나 실적 쇼크 쪽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쪽보다 높기는 높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많이 이미 빠졌잖아요, 지금. 이게 아무리 실적이 뭐 좋은 구간이어도 네. 그 단기적으로 1, 2개월 동안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해서 번쩍 올라가 있는 단계면은 그게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못 받듯이 지금은 꼭 실적 요인으로 빠진 건 아니어도 증시가 어떻든 많이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나온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완충될 요인들은 상당히 좀 있죠. 이거 자체가 그 주가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종목별로 이 어떤 자체가, 종목은 또 멀뚱히 버티고 있던 종목이 있다면 쇼크 그것 때문에 푹 빠지는 종목이 드문드문 있긴 있어도 전반적으로 쇼크, 그럼 쇼크 나올 거였지? 뭐 서프라이즈 나올 거였어? 뭐 주가에 뭐 이미 지금 뭐 저 1개월 사이에도 이만큼 빠지고 지금 3, 4개월 상반기 두 분기 동안에도 이만큼 빠졌는데 아까 얘기하신 거 그거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 하고선 주가가 별로 반영을 안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또 있는 게 현재 그건 시점들이 조금 되겠죠.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예. 주가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이미 많이 빠진 것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호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방어는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이슈가 미국 파생 만기일입니다. 예, 그 파생 만기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좀 뉴욕의 이제 그 만기 직전 시점들에 있어서 가급적 요번 만기는 좀 약하게, 요번 만기는 강하게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의외로 7월 만기일, 7월 만기일이 아까 7월 10 중순이었죠. 7월 그 중순으로 아까 7월 15일이요. 15일이었죠. 네. 15일. 예. 거기는 의외로 좀 강한 쪽으로 이게 모든 세팅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좋은 거네요? 아닌가요? 아니 뭐 나쁘지 않죠. 예. 뭐 뉴욕에 왔을 단순하게 때 이게 좋다, 뭐 나쁘다는 엄청난 막 뜻이겠지만. 폭등적은 아니어도 네. 기본적으로 뭐 다우나 뭐 나스닥이나 또 S&P의 이제 구성 종목들이나 이런 쪽에 있어갖고 주로 이걸 뭐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6월 지금 파생만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6월 달 며칠 남았지. 이제 7월 달 뭐 기껏해야 2주지. 요걸 놓고선 가급적 유리한 방향 가져가려면은 여기서 7월 달 중순에 더 빠지는 세팅. 지금 안 그래도 다 휴지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미국의 주식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높은 가격인 종목들도 많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거의 근데 파생이잖아요, 파생. 예. 네. 콜옵션, 풋옵션 선물의 파생인데 가뜩이나 심리가 극도로 아래쪽으로 돼 있고 이 하방에 관련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시점들 또 위쪽에 대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뭐 휴직 가격 이런데 여기서 비싼 그 뭐랄까요 하방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냐 이거죠. 그냥 거의 걸레 가격이 돼 있는 이런 좀 뭐 콜옵션 각 네. 종목들이 있어서도 미국은 또 종목마다 이제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종목들이 있어서도 거의 휴지가 돼 있는 7월 만기에 그 이제 뭐 콜옵션 그리고 뭐 선물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매수 포지션, 매수는 뭐 어차피 지금 굉장히 싼 시점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쪽으로 세팅을 해갖고 가급적이면은 7월 중순 거기는 좀 강한 척 하고선 끝내주는 그런 양상들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반면 이제 8월 달 또 중순이었죠. 8월 17일이었나? 네. 예, 거기는 상당히 또 하방 아래쪽 네. 관련해 갖고 오히려 현재 이제 미국의 뭐 나스닥, S&P 또 다우지수서의 그 저점을 강하게 깨면서 어떤 그 사항들을 가져갈 수 있는 또 그럼 7월 달이 좀 비교적 상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또 이제 풋이나 또 선물 매도 포지션들이나 하방 관련된 게 굉장히 또 쌓이는 시점들이 되잖아요. 7월 달 말과 이제 이런 시점들 아래쪽으로 주로 이제 강하게 저걸 만들어 놓고 8월 달 만기를 두고는 가급적 또 이제 빠지는 힘이 강하게 네.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9월 달은 이제 9월 그 변수가 많잖아요. 이제 8월 달에 어떤 그러네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느냐, 또 8월 달 이제 저점의 변곡들을 8월 어느 시점에 가져가느냐, 변곡이 나왔으면 거기서 반등폭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거에 따라 9월 달에 또 작용하기 때문에 9월은 물음표죠. 그때 가봐야 또 알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8월 말, 9월 초 거기서 예상해야지 지금은 예상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긴 시점에서 3분기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또 그에 따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크게는 실적과 FOMC 그리고 미국의 파생 만기일이라는 이슈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일단 FOMC는 7월에는 한 번 더 공포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8월까지는 그의 영향으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가운데 이제 9월부터는 조금씩 그에 따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면서 9월에는 조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워낙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이나 엔화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그렇게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둔화에 대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만 주가의 하락이나 바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지 방어가 되겠다라는 부분들 파생 만기일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겠느냐 이제 짚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한 곳에 좀 오자면 그렇다면 이제 주로 올까요? 한 이제부터 시작돼서 한 1, 2주 사이에 이제 7월이 시작되는 구간이잖아요. 6월 마무리되는 요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7월 7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그 뭐 전후 시점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이게 무풍지대 구간이에요. 무풍지대. 예. 무풍지대.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바람이든 바람이 좀 세게 작용하는 시점들이 지난주까지였는데 네. 여기가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태풍의 눈일 수도 있고요. 태풍의 눈은 바람이 없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한 3주 정도, 오늘부터 한 7월 8일 정도까지 3주 여기는 무풍지대인데 뭐가 있어요? 초낙폭과대가 있죠, 지금. 단기적으로.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쵸, 네. 단기 그래도 뭐 최근 뭐 한 1개월, 뭐 3개월 이렇게도 그렇지만 특히 뭐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일주일 좀 넘는 구간, 일주일 정도. 거기 초낙폭과대가 있는 가운데 무풍지대니까 무풍지대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낙폭이 이렇게 있는데 왜 바람이 안 불어?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현재 6월 20일에서 7월 8일 구간인데 네. 문제는 6월 17일을 최저점으로 급반등이 시작되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 6월 20일 한국 시장이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6월 1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기다리다가 뭐 주식이고 뭐 코덱스 내버려지고 그냥 잔뜩 딱 샀는데 일단 물렸죠. 예. 일단 오늘부로 보면은 하여간 물렸어요. 예. 예, 신기한 일이죠. 6월 17일을 최저점으로 급반등이 시작돼야 되니까 오늘은 네. 당연히 좀 오르든 뭐 급등을 하든 오르기 시작해야 되는 오늘은 날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왜 봐야죠. 반전으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예. 이게 아주 또 희한하고 재밌는 건데 원인 네. 분석은 조금 이따 하고요. 네. 이게 음. 오늘 에릭 펜이었군요. 네. 그냥 네. 이거 뭐 네. 화살표로 이렇게 해보죠. 뭐.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 또 달리기 했죠. 예. 맞아요. 장 딱 시작하니까 개장하니까 숨쉴 틈도 없이. 예, 개장할 때만 해도 오히려 조금 올랐었어요. 1분이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뭐 종가 고가로 오르면서 끝났었고, 금요일 날 아침을 이제 저점으로 장중, 오전에도 오르고, 오후에도 오르고, 그래서 역시 6월 17일 역시, 운용력이 늘 투자의 신에서도 얘기한 대로 변곡점이 맞나 보구나 하고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셨을 건데, 네. 오늘 아침 9시 1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역시 또 월요일 되니까 또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했는데 9시 한 2분인가요? 예, 종목이 이제 이 종목이 아니고 지수죠. 예, 지수 이게 분봉인데 이 선물 분봉 6분 동안에 외국인이 갑자기 그 시작하자마자부터 선물 거의 한 2천억 이상 그냥 막 퍼부면서 그냥 우뚝뚝뚝뚝뚝뚝 하고선 이게 한 4포인트 이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지수로 그렇죠. 거의 한 20포인트 이상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9시 한 30분 거기까지도 그냥 우뚝뚝뚝 하더니 벌써 뭐 한 9시 반 전에 30포인트 대 이제 급락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9시 고기 한 반 거기서 이제 뭐 또 분봉 쌍바닥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반등 주는 척 저거 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선물 이제 또 한 2천억 또 퍼부니까 10시 되니까 이미 50포인트죠. 10시 되니까 이미 코스피 지수는 50포인트대 급락세 맞이하고 장중 흐름에 있어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려고만 하면은 또 선물 뭐 500억 1000억 퍼붓고 선물 500억 1000억 퍼붓고 계속 그러더니 그러다가 이제 종가권 이제 거의 한 3시 근처 거기 되니까 장중에 그래서 외국인이 거의 한 6천억 정도 선물 팔았던 걸 또 장 끝나기 한 20분 동안에 다 샀어요, 도로. 6천억을 또 도로 다 샀습니다. 그러고 끝난 게 오늘 지금 요건데, 네. 오늘은 굉장히 또, 특이한 게, 여기 6월달고 거의 최초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오늘 특이한 게, 오늘의 특징은 6월 시장 최초로 네. 미선물 연동 흐름이 아닌 한국 시장 주도로 급락세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6월달 지금 내내 특히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그 구간 뭐 보면은 늘 이게 같이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예, 미국의 나스닥 선물, 미국의 S&P 선물 이런 것들이 봉들이 갑자기 우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국도 거기에 동조해서 빠지고 우뚝뚝뚝 급반등 나오면 동조해서 급반등 나오고 이거는 뭐 대만이나 니케이 뭐 아시아권 뭐 다 공통으로 그렇게 같이 이제 기러기 때처럼 미국의 이제 선물 흐름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한국이 주도했어요, 한국이. 그러네요. 9시 장 시작 직전까지도 나스닥 선물 거의 한 1.3% 정도 플러스. 아침에 그래요? 7시에 이제 나스닥 네. 선물 시작하고선 뭐 분위기 괜찮았어요. 네. S&P도 거의 한 1%대 플러스. 그래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뭐 미국 선물 보니까 오늘 역시 오르겠네. 이러고 아마 저거 했을 건데. 그리고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보합 플러스 이런 권 정도 출발을 했는데 한국이 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외국인 선물 막 그냥 던진 걸로 그냥 우뚝뚝뚝 그냥 뭐 몇 분 사이에 30포인트 또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9시 한 2, 30분까지는
별 반응을 안 했거든요. 뭐 한국 그냥 저러다 마나보다 뭐 좀 뭐 장난 좀 치나 보네 하고 있다가 9시 30분, 40분이 넘어도 낙폭을 줄이기는커녕 낙폭이 50포인트대 막 확산이 되니까 플러스권에서 계속 있던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아 이게 무슨 일이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뚝뚝뚝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시 때 막 이제 넘어서면서는 일본도 막 빠지고 대만도 처음에는 9시 3, 40분까지 그냥 멀뚱하니 그냥 있다가 예, 한국이 하도 빠지니까 덩달아서 이제 예, 급락 흐름이 갑자기 시작하고 미국도 미 선물도 오히려 한국을 그냥 하도 빠지니까 선물도 빠지긴 빠져도 뭐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는 됐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 주도로의 급락. 그래서 아 오늘 뭐가 이슈가 있나 보다 한국에. 맞아요. 그렇죠. 오늘 그럼 뭐 9시 때 10시 때 뭐 맨날 요즘 뭐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북한 핵실험이 뭐 이제 오늘 뭐 오전에 하는 뭐 첩보가 있나? 예. 아니면 한국에 뭐 오늘 뭐 이슈가 뭐 터지는 게 있나? 이유를 찾게 되죠. 네. 없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장 끝나고 나서 봐도 왜 빠진 거지? 그냥 딱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예, 외국인 선물이 장 시작하자마자 예, 2, 3천억 그냥 내리꽂고 또 이제 9시 30분 때 또 2, 3천억 내리꽂고 장중에 반등 나오려고 하면은 계속 또 500억, 1000억 내리꽂고 그래 놓고는 3시 넘어서 이거 장중에 그렇게 지수 빼놓은 거 도로 다 회수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또 날이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둘 중에 네. 하나로 보이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이게 그동안 거의 한 3주 이상을 완전 디커플링, 기러기 때처럼 미국과 아시아권 증시가 디커플링이 나는데, 디커플링이 아니죠. 커플링이 나는데 완전히 동조해서 움직이는 양상들. 근데 미국과 아시아권 또 한국 이렇게 보면은 디커플링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커플링이 계속 나오다가 뭐 한 1, 2주 정도를 완전 엇박자 구간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미국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약하고 급락 나오는 구간들은 한국이나 아시아권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엉뚱하게 치고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엇박자를 주는 하루 이틀을 두고선 엇박자를 주는 그런 그럼 사실 굉장히 또 어려워지죠. 시장 대응이 서로 엇박자가 나오니까 이런 장세를 1, 2주 가져가려고 그러는가. 그럼 이렇게 엇박자 장세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또 중국 상해를 갖고도 거기서도 또 엇박자를 줍니다. 서로. 그래서 그냥 여기 이번 주 다음 주 그냥 엇박자 장세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한데 네. 그건 뭐 내일 가서 보면 알겠죠. 미국 오늘은 쉬니까 미장이. 네, 미장이 쉬니까 내일 모레 가서 보면 이게 엇박자 구간들을 1, 2주 가져가는 이것도 굉장히 좀 난해한 거거든요. 시장이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항상 큰 판 자체가 쉬울 때는 이런 엇박자나 이런 걸 갖고 또 이 어렵게 만들고 시장이 그래요. 뭐 늘 보면 네. 예. 쉽지 않네요. 그래서 요거인가 하는 네. 것들은 하루 이틀은 지나야 알게 되고 네. 아니면 그냥 어차피 오늘 미국 휴장인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오늘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 장중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급변동도 없을 거고 왜냐하면 오늘 쉬는 날인데 뭐 치열하게 뭐 미국의 트레이더들도 그걸 뭘 참여를 하겠어요? 그냥 이미 주말 해갖고 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해갖고 놀러 갔겠죠. 그러니까 미국 휴장. 그래서 어차피 미국 변동성 적을 거니까 네. 미국 변동성 적은데 월요일, 화요일을 한국을 그냥 미국 변동성 적다고 밋밋하게 가져가면 그것도 좀 심심하잖아요. 우리 장에 보면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변동성을 뺐다 올랐다 네. 뺐다 올랐다 가져가는 경향들이 많지. 지난달 뭐 지지난달도 정 지수 등락이 뭐 저거 할 것 같으면은 쑥 올렸다가 선물 지수 한 8 내지 10포인트 쑥 뺐다가 이걸 계속 그걸 반복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휴장이 있는 월, 화요일이 너무 심심하고 밋밋할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어차피 그리고 변수도 없으니까 네. 미국이 그냥 뭐 선물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하루는 그냥 왕창 빼보고 다음 날은 그럼 균형점은 또 맞춰놔야 되니까 도로 내일 또 올려치겠죠. 이러려고 하는 건지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어차피 뭐 내일 되면 알겠죠. 내일 그쵸? 왕창 또 오늘 뺐던 거 올려치면은 미국 휴장 때문에 어차피 한국 시장이 월 화요일 빈둥빈둥 재미가 없을 거니까 하루는 쭉 뺐다가 하루는 다시 올려서 결국 그러면 그냥 원점인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변동성은 그래도 이틀 동안 재밌게 가져간 거고 네. 그런 용도냐 하는 것들은
뭐 당장 뭐 내일 한 점심 때만 돼도 알 수 둘 있을 중에 어느 것이고. 거다. 그게 알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더욱더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결국에는 6만을 깨고 내려와서 이제 5만 전자가 됐는데 사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5만 전자 됐구나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때요? 네,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우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네. 최고의 긍정 요인이 등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5만 원으로 내려간 게 오늘 아침에 58,000 맞아요. 원은 아니어도 58,100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투자자분들이야, 네. 아유, 또 뭐 7만 원 깨졌네, 아이고 6만 원 깨졌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투자이신 시청자분들은 네. 예,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58,000원에 왔네, 이거만 관심 있지. 드디어 때가 왔다. 라는 느낌인가요? 아니 뭐 옆에서 맨날 들으시면서 이게 올해는 맨날 삼성전자 그쵸, 예, 맞아요. 58,000원을 반드시 찍게 된다, 찍어야 된다 하는 그 58,000원을 오늘 아침에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는 이제 작년 봄부터 계속 그 맨날 저거 했던 게 그때 작년에 한 8, 9만 원, 9만 원대까지도 넘어갔었죠. 그럼요.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그렇죠. 삼성전자. 그래서 뭐 작년 봄에 한 8, 9만 원 계속 그럴 때는 그 6만 9천 원, 곧 6만 9천 원을 곧 찍게 된다. 그걸 계속 저걸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었고. 네. 그래서 곧 찍었었어요. 작년 6월인가 7월 달인가 6만 9천 원 딱 찍으니까 또 연말인가 가을인가 해갖고 한 8만 원도 살짝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한 7만 9천 원, 8만 1천 원 막 이렇게 또 반등 나오고 했었는데, 그리고 올해는 뭐 거의 연말 연초 1월 달부터도 계속 지금 상반기인가요? 빠르면 상반기에 진짜 찍어. 아직은. 네. 네, 어떻든 연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5만 8천 원을 반드시 찍는다. 그걸 또 이제 계속 강조를 들었는데, 그 5만 8천 원을 오늘 찍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 계속 빠지고 저거 하는 그 시장, 뭐 형국에 있어갖고 단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죠.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름 단 두세 주라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기가 삼성전자 58,000원 오늘 한번 보면요. 네. 일단 삼성전자 1분봉 저기 보면은 예, 오늘 아침 이제 장 시작하고 뭐 몇 분? 여기 10시 40분이었군요. 10시 40분에 이제 58,100원. 네. 58,100원이면 뭐 대충 찍었다고 해줘야죠, 뭐. 그렇죠. 그렇죠. 58,000원이나 58,100원이나. 예. 예, 그러고는 그거 딱 찍고 나니까 오후까지도 지수는 오히려 밀렸다가 또 왔다가 뭐 등등 해도 삼성전자가 58,100원은 그냥 계속 지키다가 이제 종가권에 조금, 한 조금 600원 올라왔어요. 반등해갖고 네. 58,000원으로 끝났는데, 이 58,000원이 아주 재밌는 데입니다. 지금 일간 차트, 삼성전자 일간 차트 지금 보면은 작년에 연초에 96,800원까지 갔었군요. 96,800원, 96,800원이 고점이었는데, 작년도 뭐 봄철이 여기 8만원, 86,000원 계속 이런 단계고, 그 작년에 69,000원 맨날 얘기 드리던 그걸 찍은 시점이 10월 달이었군요. 10월 달 네. 찍고선 11, 12월 달 좀 또 이제 반등 나오고 그러다가 58,000원, 58,000원 계속 노래 불러드렸던 거를 이제 오늘 드디어 비로소 58,100원을 딱 찍었는데, 이 58,100원짜리는 요런 동네요. 중장기 지금 월간 이런 걸로 보면은 네. 꽤 유의미한 지금 위치죠. 상당히 유의미한 위치예요. 58,100원이라는 지금 시점들이 2012년에서 2014년, 15년 4년 박스 그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전에 대략 한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에 4년 동안 걸려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뭐 중국 소비주, 뭐 열풍, 뭐 등등 해갖고 다양한 섹터의 폭등 장세를 12, 13, 14, 15년 가져가 있는데, 삼성전자에 가만히 가둬놨다가 2016년도 1년 동안에 이제 연초 대비 더블 준 게, 당시 가격으로 이제 한 130만 원에서 250만 원, 260만 원까지 1년 만에 올렸던 게 2016년이고,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2018년도, 18년도, 2020년도 계속 지지가 되는 이제 추세 라인들, 그게 연결된 그 딱 라인대가 58,000원.
이게 운용력의 길목이론에서는 뭐 일종의 고유 라인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라인 때는 부딪히고 나서 그냥 58,000원님 정말 오랜만에 이게 얼마 만이죠? 그럼 20년 가을이니까 거의 한 1년 반 좀 넘죠. 한 1년 한 7, 8개월 만에 58,000원 딱 부딪혔는데 요런 라인 부딪히면은 반갑습니다. 목리 한번 하고선 그 다음으로 바로 57,000원, 56,000원 이러고 빠진 게 아니고 네. 일단 58,000원 정도의 유의미한 라인 때는 여기 부딪히면은 일단 뭐 다시 57,000원, 6,000원을 뭐 훗날 깨고 내려가더라도 네. 보통 그래도 저도 뭐 2주, 3주, 4주 정도는 58,000원 위에서 지지받고 이제 바닥 나온 것처럼 폼이라도 잡다가 그러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58,000원 라인이 최소 지지대 역할만 해도 반등은 그래도 뭐 한 6만 3, 4천원은 쉽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58,700원인데 그런 수준의 반등 정도도 쉽게 나오고 또 이게 바로 안 깨지는 시점들을 2, 3주 이상 한 네. 2 내지 4주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라인에 오늘 딱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지수가 삼성전자 지수고 결국 또 맞아요. 외국인 선물 갖고 그 두 가지가 움직이는 그 지수다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가 매우 유의미한 라인인 58,000원을 부딪혔다는 거는 최소 한 2 내지 3, 4주 있어갖고는 지수가 의외로 여기서는 견고한 양상 내지는 또 반등하고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되니까 네. 여기 요 라인대에서 그 월간 차트인데 왔다 갔다 해도 뭐 한 6만 4천 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제가 58,000원이 오면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연초에도 58,000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은 또 원엔 환율의 이슈, 또 연초에는 없었던 또 여러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걸 비추어 봤을 때는 반등폭이 그렇게 58,000원 왔다고 중기 대바닥 잡고선 올 연말 8만원, 9만원 가지화 상황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메리트 있게 왕창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단기적인 2, 3주 반등 정도는 네. 오히려 한 6만 4천 원 이런 기대할 수 식으로 있겠다. 반등도 나오고 지지도 될 가능성은 상당히 네. 또 높게 본다 하는 그런 시각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지금 별 긍정의 요인이 전혀 없는 네. 것 같아도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58,000원 찍은 거는 의외로 가장 좋은 또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시련과 위기를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이 어떤 시련이든지 좀 끝을 알면은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3분기까지 좀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나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감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운용유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에 대한 팁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밤 9시에 만나볼게요. 3분기 증시의 향방은 주도주 순환구조 실전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시청자분들이 7땡 전문가님이라고 77년 7월 7일이라 자, 7땡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